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수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최신 데이터, 최신 정보, 최신 이슈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 중국 전기차 산업 시장에서 정말 핫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니오편에서도 얘기 드렸던 꿈의 배터리, 그러니까 1000km 가는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어, 지난 주말에 그 광저우 자동차죠. 네. 광치가 이 그래핀 배터리를 통해서 1000km 가는 전기차를 만들었다. 네. 만들겠다가 아니라 만들었다 합니까? 예. 그래서 9월 달에 양산을 할 것이고, 네. 지금 그 흑룡강성에 있는 이제 아주 추운 지역인데, 그 헤이허라는 데서 겨울 이제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전기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겨울에 또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겨울에 이런 한인 겨울에 그것도 흑룡강성에 테스트를 한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충전은 8분 만에 80% 네. 충전할 수 있다. 이거 나오면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순환 거리는 한 번 충전하면 1000km다. 네. 그러면 우리 서울 부산까지 이제 노충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도 아주 완전히 죽어있던 이제 광치가 주가가 상한가를 가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거기에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제 뭐 지금 전해질 그 배터리를 하고 있는 회사들, 부품 소재 회사들 주가 폭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먼저 잠깐 그 문제의 광저우 자동차를 보면, 살펴보면요, 중국의 자동차 회사 중에서 랭킹으로는 4등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보면 이 상치, 뭐 이게 광치, 북치, 뭐 장성, 장안, 뭐 이런 이름들이 많아요. 성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상치 같은 경우는 상하이 자동차고, 북치는 이제 베이징, 이 북경 지역의 자동차고, 광치는 이제 광저우 지역의 자동차고, 장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안 지역이고, 네. 장성 같은 경우는 만리장성 바로 밑에 있는 이제 바오딩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제 지역 할당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여간 광저우 자동차는 중국의 강남 지역에서 이제 주로 세를 펼치고 있는 4등 정도 하는 회사고, 그래서 뭐 이 판매 증가율을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저우 자동차는 그 일본의 그 혼다 여기하고 이제 합작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이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뭐냐면 그 중국 자동차 브랜드별로, 그래서 중국은 지금 자동차 백화점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없는 게 없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합자로 들어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이 기술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중국의 자체 브랜드가 38%, 그리고 독일이 23%, 물론 BMW,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고 일본이 22.4%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9.5, 우리 한국이 4.5, 프랑스가 0.8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빼고 나면 이제 이 일본이 2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광저우 같은 경우는 그 일본계라고 사실은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광저우 자동차가 하고 있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니온이 무슨 뭐 이제 샤오펑이 이런 회사에다 관심을 많이 갖지만, 뭐 그 회사들이 한 3,000대에서 한 6,000대 파는데, 광저우 자동차가 아이온이라고 하는 전기차를 팝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별 관심이 없어서 이제 안 보는데, 월 7,000대 정도 팝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 전기차 순위에서 이게 니오랑 이렇게 보는데 그 중간에 위치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은 뭐 석유 자동차를 몇백만 대씩 하기 때문에 뭐 전기 자동차 월 7,000대는 이건 뭐 이 회사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사업부라고 봐야죠. 근데 이건 분명한 것은 지금 이게 아주 이 트렌드를 보면 빠른 속도로 커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지금 모델이 있습니다. 아이온
이제 SUV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승용차 그리고 작은 이제 미니차까지 이제 라인이 있고, 그래서 2019년 6월 달부터 이제 전기차를 내기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스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몇 번의 시리즈에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이게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린 것은 드디어 이런 이제 빅4, 빅5들이, 빅10들이 대거 전기차 시장에 지금 들어온다는 거죠. 한 가지 질문이 네.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지역 할당으로 해서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판매도 그 지역 기반으로만 예전에 이제 그런 지역 할당을 했었고 지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만들어질 때 그런 지역 할당으로 그렇죠.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전국망으로 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더라도 중국은 뭐 한 개 성이 우리나라만 하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의 특성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 백주, 바이주 그럴 때 마오타이, 뭐 우량이에 그러지만 네. 산시성에 가면 산시성에 있는 마오타이가 그게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거기서 마오타이가 좋은데 이러면 이거 이제 욕먹는 거죠. 네. 칭다오 가도 마찬가지고, 네. 뭐 이제 장수성에 가도 장수성 마오타이가 자기네가 최고라고 이제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도 이것이 광저우 자동차는 북경 가면 힘을 못 쓰는 거죠. 상해 자동차도 상해에서는 뭐 난리지만 이게 광저우나 북경 가면은 영 힘을 못 쓰는 네. 지역색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광저우 자동차 같은 경우도, 광치 같은 경우도 전체 판매량을 보면 이 광동 지역이 거의 55%, 이 내외고 절반을 이제 그 지역에서 팔고 나머지를 이제 북경, 전진, 다른 지역에 팔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역 기반은 있는 거는 사실이네요. 100%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1000km 한 번 충전했을 때 1000km를 간다는 전쟁이 드디어 중국의 3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첫 네. 번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시리즈로 봤던 니오입니다. 네. 니오에 이제 윌리엄 리가 그 설명을 했었고, 두 번째가 아마 그 니오가 발표하고 난 3일 뒤인가 그 즈지 자동차라고 IM 모델이라고 하는 요게 또 1000km를 가는 배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 금요일 날 광치, 네. 이게 이제 아이온 V 요거를 가지고 1000km를 간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1000km 간다고 나온 차만 세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벌써 세 개인데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요. 네. 니오, 즈지, 광치 세 개 회사입니다. 그래서 1월 9일, 1월 13일, 1월 16일 거의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세 개가 박터지게 붙었는데, 지금 니오 같은 경우는 세단이고 즈지는 SUV, 광치도 SUV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재미는 뭐냐면 언제 되냐는 건데, 네. 지금 이게 광치가 가장 빨리 금년 3분기 9월달 정도 내겠다는 얘기고, 지금 니오나 즈지 같은 경우는 2022년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니오 같은 경우는 2022년 4분기면 2023년에 네.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뭘로 그렇게 하냐 그럴 때 1000km 가는 것이, 이 니오 같은 경우는 뭐 고체라고 했지만 고체가 아니고 전고체가 아닌 반고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즈지 같은 경우는 실리콘 도핑을 한 배터리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광치 같은 경우는 아주 파격적으로 그래핀을 씁니다. 그래핀이 뭔가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잠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이제 탄소에서 뽑아내는 건데 이제 꿈의 소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얘기인데, 그래서 보면은 그 세 개 회사들이 1000km를 간다고 하는데 요게 세 개 회사들의 이제 광고 문안입니다. 네. 이걸 조금 더 보면은 각각이 약간 다른 것이,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니오인데, 니오는 뭐 중국말로 써놓긴 했습니다. 구타이디엔츠라고 한 게 바로 그 고체 이 배터리다. 네. 우리는 고체 배터리로 간다고 이걸 광고를 세게 했고, 거기에 제가 동그라미를 작게 쳤습니다. 1000km 간다고 써놨어요. 네. 그리고 IM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뭐 실리콘 도핑을 하는 리튬 보충 응급 탄소 실리콘 양극 배터리 이러면은 머리 쥐가 나니까 어렵습니다. IM은 네. 그런 얘기 안 하고 네. 1000km 간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재미난 것은 광치 같은 경우는 네. 1000km 간다는 거를 강조를 했는데 그 그림을 하나 붙였어요. 북경하고 상해하고 북경하고 남경까지 내려오는데 한 방에 내려올 수가 있다. 한번 충전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안에 구체적인
그러니까 여기다 보면 유해충 슈타이라는 게 이제는 자기네 차를 타면 한 달에 한 번만 충전하면 된다. 네. 이런 이제 광고 문안을 보면 서로가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네. 이게 바로 핵심 기술의 이제 차이인데 지금 니오 같은 경우는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긴 한데 그 니켈을 많이 쓰는 양극하고 이제 무기 리튬 이 실리콘 탄소 음극을 씁니다. 지금 음극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튬을 갖고서 살짝 코팅을 했다는 얘기고 지금 이게 저지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실리콘을 살짝 도핑하고 거기다 리튬을 보충해주는 음극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직 기술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더 드라마는 바로 이게 이번에 광치는 8분 만에 80% 충전할 수 있고 베이스의 이 기반은 그래핀 기반이고 이 실리콘 음극재를 쓴다. 이제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굉장히 어렵죠, 이게. 네.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이 그래핀이 뭐냐? 네. 구리보다 100배 전기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같은 경우 구리, 그 전기를 물질 중에 가장 잘 통하는 것이 구리인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죠. 금. 비싸서 근데 못 그건 쓰죠. 비싸서 못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구리보다 100배 이상 잘 전선 다 뜯어갈걸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반도체 실리콘보다도 전자를 이동시키는 속도가 그래핀은 100배가 빨라요. 그리고 강도는 강철의 200배. 그리고 열전도성은 이게 다이아몬드의 2배. 네. 그리고 탄성이 좋아가지고 뭐 느리거나 줄이거나 땡겨도 이 전기적 특성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 차세대 신소재의 뭐 꿈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를 경제적이고 일관성 있는 고품질의 그래핀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소재는 나오지만 응용하고 가공하고 네. 이렇게 해서 또 성질이 바뀌는 거죠. 그것 할 수 있는 양산적인 이제 기술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뜻 드는 생각 비싸지 않을까요? 가격 당연히 비싸죠. 아니 뭐 일단 뭐 기술보다도 비싸가지고 이거 뭐 배터리 쓸 수 있겠나 생각이 들긴 그렇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는 꿈의 원소긴 한데 결국은 이거 흑연에서부터 뽑는 겁니다. 탄소에서. 그래서 우리 많이 얘기하는 이제 탄소 나는 튜브, 그것도 이제 이런 그래핀하고 같은 계열이고, 그래서 뭐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뽑는다. 그래서 이제 석탄이나 이 흑연에서 네. 이제 뽑히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세상 원리가 다 똑같은데 맨 끝에 가면 한 군데서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그 배터리가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니오 때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배터리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음극이 있고 양극이 있고 가운데에 전해질이 있어서 서로 이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충전 방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세계 회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니오는 전해 액을 반고체를 지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2개 회사는 지금 이 음극을 이거를 이제 뭘 하냐는데 바로 실리콘 카바이드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성량을 올리는 건데 지금 이제 실리콘하고 리튬화를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음극 재료의 이 용량이 지금 보통 쓰고 있는 것에 비해서 리튬 인산철에 비해서 실리콘을 쓰게 되면 리튬 인산철은 예를 들면 이론적인 용량이 175라고 그러면 이 실리콘은 4200이 돼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뭐 8배, 9배 정도 용량이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제 실리콘을 쓰게 되면 좋긴 한데 실리콘은 이제 그 열이 들어가면 이게 팽창을 해버리기 때문에 팽창은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그 코팅을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무기 리튬 이제 코팅 방법입니다. 그래서 혼합물을 만든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실리콘하고 리튬화를 같이 하는 요게 이게 이제 그 니오의 방법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리튬을 쏴주면은 요게 이 배터리 용량도 이제 오래 가고 뭐 다 좋다고 하는데 기술이 아직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그 싼 프리리튬의 경우는 아직 상용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핀 실리콘 지금 광칙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래핀 같은 경우 열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의 최대 문제가 안전이에요. 불이 잘 나는 거죠. 과열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열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래핀이 아까 보신 것처럼 방열에 이게 아주 뛰어난 이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핀 방열 기능을 쓰는 기술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실리콘 음극을 가지고서 이제 이 배터리를 만드는 것은 한 개 회사가 있는데 그게 암프리우스라는 제품인데요. 근데 이것은 주로 가전이나 통신기기에 쓰지 자동차처럼 대용량의 예를 들면 이제 충격을 받아도 괜찮고 온도에도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이런 것들은 아직 상용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핀이라는 것이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방치가 얘기는 했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이것이 현실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배터리 문제는 이게 고용량 배터리로 가는 길인데 결국은 이제 고체로 가야 되지만 지금 있는 수준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은 프리리튬 코팅을 하는 것보다 리튬을 보충해주는 음극재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에 와 있고 아직 이제 완전 전고체 수준으로 가기에는 아직 절반도 못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 언뜻 드는 생각은 이 꾸미 배터리면 배터리 회사가 만들어야 되는데 자동차 회사가 나 이렇게 오더 낼 거야 한다고 해도 참 양산이나 이게 현실화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몇 가지 기술적인 것입니다. 이건 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의 백인 포럼이 열렸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백인 포럼의 부회장이 배터리 전문가죠. 거기서 발표를 하는데 오양 민가오라는 분인데 1000km의 저가격에 그리고 8분 내에 충전할 수 있는 안전한 현대차는 전기차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그렇죠. 네. 그러니 이제 광치 입장에서는 자기 회장이 얘기했는데 바로 부회장이 바로 반박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그게 이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다. We can do.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양반 얘기는 그 정도 가려면 한 5년에 10년 걸린다. 이제 그래서 광치는 학자가 생각하는 것하고 기업이 상용화하는 건 별개 문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기술 부장이랑 마케팅 부장이랑 이제 의견이 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을 얘기를 드리면 기술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보면 이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저지의 IM입니다. 오히려 그렇습니다. 니오보다 더. 그래서 네. 요거는 이제 CATL하고 기술 협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 기법은 이미 재료도 개발이 되어 있고 레시피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줄 사람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만들었을 때 상용화할 만한 거냐 아니냐는 아직 잘 모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니오인데 이것은 재료도 복잡하고 레시피도 복잡하고 주방장은 아직 못 구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재료도 알고 있고 레시피도 복잡하기는 하지만 선수가 오면은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주방장 언제 구하고 이제 재료를 다루는 것을 성공할지 안 할지 잘 모르는 거죠. 능숙하게 다뤄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빨라야 2020년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광치 같은 경우는 재료도 이게 아직 확실하지가 않고 네.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레시피에 관한 얘기도 사실은 알려진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누가 만들어주는지 주방장도 누군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기술적 불확실성이 가장 크고 네. 이번에 아마 광치가 그렇게 이제 1000km 가는 이제 그래핀 배터리를 냈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90몇 개의 전기차 회사 중에서 이미 탑10들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하의 20위권에 있는 이제 대형 자동차 입장에서는 뭔가 노이즈 마케팅이 사실은 필요하죠. 네. 근데 그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라 기술적인 우위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은
개미 투자가들이 뭐 절반이 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재료를 던졌을 때 이제 무는 쪽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상한가를 가는 그런 현상은 나타났지만 지금 그 1000km 가는 그 배터리는 꿈은 분명한데 문제는 팩트를 체크해 보면 네. 그 세 개 중에서 뭐 빨라야 이제 2022년 정도 그 정도고 이 어떻게 보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충전하는 전기차라고 하면 그건 석유 자동차보다 더 편리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은 드림이고 희망이지 현실성은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서 가는 방향은 맞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 주식시장에서 전기차 관련되는 부품 소재 재료 회사들이 뭐 이런 이제 그 뉴스에 주가가 폭락한다 뭐 이런 것들은 좀 과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1000km 가는 꿈의 배터리의 전쟁 3파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말 그대로 꿈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게 꿈에 그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